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들. 오늘도 주말에 재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보스턴 대 미네소타 경기가 더블헤더 1차전으로 치러지거든요. 미네소타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포스트 시즌 이런 와일드카드 시리즈 레이스에서 굉장히 치열한 그거를 펼치고 있다. 제가 이걸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맨날 이제 뭐 와일드카드 1위는 디비전 직행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돼갖고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이 4위는 탈락이고 2등 3등끼리 일단 한 판 치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긴 팀들 2등 3등 중에 이긴 팀이랑 이 와일드카드 1위랑 붙어요. 그거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라고 하고, 거기서 이긴 팀이 와일드카드 이런 총 3팀 간에서 이긴 팀, 생존한 팀이 디비전 시리즈에 먼저 올라간 각 지구 우승자들, 그 중에 가장 승률이 아마 낮은 팀이었나? 가장 높은 팀인가? 하여튼 걔네랑 붙는 거거든요. 무튼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정정 좀 하도록 하고요. 자, 미네소타 보면은 지금 81승으로 켄자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켄자까지가 와카 최종 경쟁권이었는데, 요즘에 시애틀도 스멀스멀 올라오곤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시애틀은 뭐 위에 있는 애들한테 전부 다 그 상대적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 켄자랑은 아마 그 이제 승패는 동률인데, 아마 나중에 리그 순위 차이, 디비전 순위 차이 그런 것들로 갈릴 것 같고, 어쨌든 시애틀 역시 디트로이트랑 비슷합니다. 위에 있는 미네소타, 켄자한테 타이브레이커가 밀리는 상황이고, 지금 켄자가 무려 6연패를 하고 있는데, 미네소타는 오늘 더블헤더잖아요. 만약에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켄자보다 위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디트로이트나 이런 팀들이 막바지에 미네소타의 자리를 많이 위협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미네소타가 시즌 후반부에 좀 스퍼트를 내면서 와일드카드에 조금 유리한 고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만약에 더블 헤더를 모두 승리를 한다면은 2위 자리를 굳힐만도 하다, 그런 형편인데, 오늘 마침 미네소타는 파블로 로페즈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원래 상대가 크로포드였는데 피바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로페즈는 제가 계속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최고의 포심으로 평가받는다, 7경기 동안 1.35다, 맨날 좋은 얘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 뭐 피베타 같은 경우는 글쎄 크로포드보다 고점도 높고 저점도 낮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아니면 도란 소리죠. 아니면은 그 이제 크로포드 같은 경우는 뭐 개 아니면은 유치다, 뭐 그 정도. 크로포드가 만약에 개 아니면 유치다면은 피베타는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글쎄 근데 뭐 일단은 파블로 로페즈가 저는 괜찮은 투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계속 그래왔었고, 그리고 여전히 보스턴은 지금 못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어제보다도 사실 오바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어제는 보스턴이나 미네소타나 불펜 소모도가 엄청 컸었거든. 그래서 저는 파블로 로페즈가 잘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닝을 많이 못 먹으면은 이런 불펜 구간에서 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냥 저는 미네소타 세는 그대로 가고 오바만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시각체는 오바 정도로 보고요. 미네승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 경기. 이거는 그 뭐 스킨스는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죠. 이닝이 아쉽기는 해. 원래도 규정 이닝을 먹었으면은 강력한 사이영 도전권이었다, 루키 투수인데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126이닝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규정 이닝도 미달이고 그냥 뭐 훌륭한 성적을 가진 데뷔 시즌을 보냈다, 이 정도로만 평가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요즘에는 한 6이닝 가량 먹어주고 있죠, 두 경기 동안. 근데 스킨스가 나올 때는 늘 잘해. 크게 털린 적도 별로 없는데, 문제는 스킨스가 나올 때 빠따가 좀 안 도와준다, 이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데뷔 시즌부터 이 친구 스플링커 같은 부분들 플러스 17로 상당히 고평가 받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도 뭐 잘하고는 있는데 이닝이 조금 아쉽다는 점, 팀이 과연 도와줄 수 있냐, 빠따들이, 그런 문제는 조금 있고요. 헌터 그린은 이제 복귀전이거든요. 사실 부상 자문단 가기 전에는 헌터 그린이 정말 잘했어요. 이제 뭐 시즌이 많이 좀 흐르긴 했지만은, 그런 활약을 꾸준히 했으면은 헌터 그린의 포심은 아마 구종가치상으로 리그 최고의 포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활약이 좋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에는 4.8이었는데 한 시즌 만에 방어리 2점이 깎였다, 이 정도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이제 갓 돌아오는 거거든요. 시즌 마지막 등판을 이제 펼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근데 아마 마이너리그에서 59 정도 던졌다고 하니까 오늘도 그렇게 막 무리해서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리그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좋은 투수들인 건 맞는데, 그린이 오늘 조금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길어봤자 4이닝 5이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 언더는 좋아 보입니다. 글쎄 뭐 헌터 그린의 상태를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킨스가 많은 실점은 안 해줄 거다. 저는 이 정도 매치업인데 그 8.5로 줬으면은 꽤나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뭐 신시내티의 이후 이제 그린 이후에 누가 던질지 아마 지금 그 이제 페르난도 크루즈라든지 길게 던질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카슨 스파이어스나. 그래서 뭐 걔네들이 뭐 길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시내티의 마운드 운용은 잘 예측이 안 되긴 하는데 요즘에 신시내티가 이렇게 불펜상으로도 4.14에서 4.52까지 많이 내려간 모습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킨스는 통상 신시내티 애들한테는 상당히 맞대결 전적이 강력하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살짝 보면은 피안 타율이 176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발 구간에서는 스킨스의 약간의 우세가 좀 예측이 된다. 스킨스가 얼마나 길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피츠버그 승에다가 언더 이 정도로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빠따가 사실 피츠버그가 신시내티보다 낫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스킨스니까 그린은 길게는 안 던질 것 같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피치 승에 언더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티 대 디트 얘기인데 자 여기는 디트로이트 얘기를 해야죠. 지금 디트로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메리칸 리그 4등인데 이게 볼티모 원래 디트로이트는 사실 시즌 막바지 때 글쎄 끝까지 와일드카드를 경쟁을 할 수 있냐 이게 좀 의심이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지난 이제 3번의 시리즈가 이번 지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볼티, 켄자, 볼티 이런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워낙에 센 거야. 전부 다 와일드카드 1등, 2등이랑 싸우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 디트로이트가 무려 켄자는 수입을 하고 볼티랑도 되게 잘 싸웠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디트로이트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미네소타보다도 위로 치고 올라가고 켄자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지금도 조금만 힘을 더 낸다면은 와일드카드 시리즈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로 직전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쉬운 건 뭐냐면은 KC 마이즈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는 제가 매번 기본적으로 스쿠발이라든지 몬테로가 나올 때 얘네들은 정규 선발로 씁니다. 그냥 1이닝부터 정규 선발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선수들 허더, 타이 매든, 세먼스 이런 젊은 신인 투수들이 올렸는데 걔네들 전에 오프너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쓴다.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잘 먹혀들어가지고 제가 맨날 말하죠. 디트로이트에 올 시즌 선발 방어율이 얘네들이 이제 그 월드 시리즈를 갔던 2012년, 2014년 이때보다도 선발 방어율이 더 낮다. 그때는 뭐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슈어저라든지 벌랜더, 덕피스터, 뭐 데이비 프라이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보다 지금 올 시즌의 방어율이 더 낮은데 근데 오늘 나오는 KC 마이즈는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복귀 이후에도 안 좋아요. 지금 4경기 동안 4.87에 이러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야. 어제 리즈 올슨도 그렇고 이런 형편이고 반대로 이제 볼티모어는 알버트 수아레즈인데 수아레즈도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 3경기 동안은 7.24다. 상태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볼티모어는 지금 어쨌든 뭐 와일드카드 1위 가능성이 높아 그러긴 한데 어쨌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동기부여가 있고 디트로이트는 어떻게든 미네소타를 추격을 해야 된다. 미네소타, 캔자스시티를 시애틀까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둘 다 충만한 것 같아요. 선발 투수는 둘 다 만만하다. 저는 이러면은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양팀 다 8.5 기준으로는 이렇게 언더 게임이 많았다 이런 건 있는데 볼티모어가 어제 또 불펜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볼티모어가 이제 7명이나 쓰고 디트로이트는 4명이나 쓰고 물론 뭐 연투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있는데 저는 이러면 그냥 오바 같은 거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은 해볼게요. 물론 현 시점에서 디트로이트나 볼티모어 빠따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그림상으로는 저는 오바가 제일 맞을 것 같네요. 다음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 여기도 애틀랜타가 디비전 시리즈 그 와일드카드를 갈 수 있냐 없냐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이렇거든요. 애틀랜타가 84승, 매치가 86승인데 매치가 지금 필라델피아랑 경쟁을 하느라 어제도 한번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는 어떻게든 매치에 이 발목을 잡고 늘어져야 된다. 조금 있으면 애틀랜타랑 매치랑 제대로 맞짱도 뜨거든요. 그 전에 조금 좁힐 필요가 있다. 애틀랜타로서는 지금 상대가 마이애미니까 굉장히 해볼만한 상대죠. 그래서 애틀랜타의 동기부여는 아주 충만한 상태이다. 이런 얘기는 할만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이애미와의 첫 경기를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찰리 버튼이 나왔는데도 졌는데 바로 어제 뭐 맥스 프리드가 나와가지고 저는 뭐 이거 오바도 보고 했지만은 뭐 애틀이 무난하게 이기는 이겼어. 그래서 내일은 뭐 그랜트 홈즈 상대인 맥커칸 둘 다 사실 선발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기대치가 낮은 애들인데
뭐 애틀랜타 이런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애틀랜타도 길게 던질 애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직전에 나왔었던 모튼, 세이, 슈벨렌바흐, 프리드 이런 애들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 역시 어느 정도는 뽑아줄 만도 하다.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요즘에 빠따가 참 훌륭한데 최근 5경기 동안 5경기 중에 뭐 12안타, 10안타, 18안타, 9안타, 14안타 이렇게 쳤으니까 기본적인 안타 숫자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타율이 3할 2푼 3리에요. 5경기 동안 홈런을 16방이나 쳤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일단은 저는 일단 오바보고 그리고 애틀랜타 사이드를 보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이 그랜트 홈즈 이 선발 변수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마이애미 빠따가 대단히 밟으면 꿈틀한다 그 시기보다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는 애틀랜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토론토 경기 쉐인 바제랑 베시시 붙는데 솔직히 뭐 얘네들은 별로 볼 거는 없어요. 어제도 이제 뭐 한점차 승부가 나오고 연일 지금 계속해서 한점차 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긴 얘기는 안 할게요. 뭐 바즈 요즘에 괜찮다 그냥 쉐인 바즈 요즘에 괜찮아요. 제가 토미존 수술 이후에 이렇게 포심의 피안타율이 높은 대신에 다른 이렇게 변화구를 상당히 잘 꽂고 있다. 지금 이게 피안타율이거든요. 포심만 피안타율이 높고 이런 그 브레이킹 볼들은 상당히 잘 먹혀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것들 덕에 지금 활약이 좋은 편입니다. 반대로 토론토의 베시스는 그냥 올 시즌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안 좋은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나마 종종 이닝을 잘 먹어주는 모습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방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아쉽죠. 작년에는 그나마 홈에서는 존나 잘하고 원정에서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라도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예년에 비해서는 기복도 심하고 아쉬운 활약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만 듭니다. 이 경기를 8점으로 받았으면 언더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둘 다 일단은 템파베이는 뭐 빠따는 별로고 그 불펜까지도 훌륭한 마운드를 가진 팀이고 토론토는 그냥 요즘에 빠따 생산력이 별로예요. 그나마 이제 토론토가 불펜이 조금 약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8.5 정도면 정말 충분히 언더 볼만한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가 엄청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템파승에다가 언더 요즘에 템파베이 4경기 중에 3승 1패인데 그 중에 3번이 한점차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게임도 2점 차로 겨우 이긴 경기 이러다 보니까 되게 타이트한 승부가 예상이 되긴 됩니다. 저는 템파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켄자 대 샌프란시스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켄자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켄자가 우승했던 2014년인가 그때 이제 뭐 불펜 3대장이라든지 다 재밌게 봤어. 그래갖고 약간 켄자에 대한 좋은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간만에 또 월드 시리즈 뭐 또 포스트시즌 도전하는 거라 갖고 응원을 하고 싶은데 켄자가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아메리칸 리그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2등인데 뒤쪽에 추격을 받고 있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6연패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실 뭐 루고도 저번에 한번 패했었고 그 사이에 뭐 레이건스라든지 싱어, 와카, 켄자가 자랑하는 선발진들이 다 나왔는데 그 누구도 이런 연패를 끊지 못했다. 참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루고도 좀 원래 불안불안했었다가 3경기 동안 7이닝을 먹어서 좋았는데 근데 마지막 등판 때 디트로이트한테 6대2로 6대7로 패배를 하면서 그날도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도 많았다. 직전 경기 때 또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팀적인 빠따도 굉장히 안 좋고 반면에 내일은 샌프란시스코는 스넬이 나온다. 솔직히 뭐 무섭죠 굉장히. 제가 여긴 최근 8경기만 적어놨는데 그냥 지금 세 번째 콜업된 이후로는 그냥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다. 작년에 사이영 포스를 내뿜고 있다. 한 번씩 가끔 제구가 고장 나가지고 뭐 한 2이닝 던진다든지 3이닝 던지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 그런 건 정말 가끔이고 어지간해서는 저는 굉장히 켄자를 이렇게 잡아먹는 피칭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언더 같은 게 제일 갈만한데 저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루구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잘해줄지도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스넬은 현 시점에 켄자가 빠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스넬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섭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언더가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약간 켄자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켄자를 이쯤 되면 이기겠지. 갈 길이 정말 바쁜데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내일은 뭐 승패는 패스하고 언더 정도는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루어가 잘 버틸지는 모르겠다. 미러키 대 애리조나 경기 이것도 지금 애리조나가 포스트 시즌에서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갈 길이 좀 바쁩니다. 뭐 상황이 나쁘진 않아. 지금 애리조나가 2등이거든요. 샌디에고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승 차이나 나기 때문에
사실 애리조나가 이걸 뒤집는 건 어려운데 지금 밑에서 매치가 쫓아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애리조나도 1승이 급한 상황이에요. 반대로 미러키는 그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이미 디비전 우승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애리조나가 지금 계속해서 이기고는 있는데 내일도 갈 길이 바쁜 건 맞는데 문제는 내일 애리조나 선발이 몽고메리거든요. 작년 같으면은 와 몽고메리 나오네 단단하겠네 이러고 말겠는데 올 시즌에 애리조나의 몽고메리가 정말 별로잖아요. 몽고메리 스스로도 이게 막 보라스를 자신의 에이전트를 해임하기도 하고 정말 별로야 몽고메리가 지금 방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싱커도 작년까지 계속 플러스였는데 올 시즌 마이너스라고 하고 구속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 불펜으로 좌천됐었어요. 4경기 동안 불펜 가가지고 4.85였는데 선발로 복귀하자마자 지금 한 2경기 만에 개 털렸거든요. 이래갖고 몽고메리의 상태 역시 뭐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지금 이제 몬타스도 미러키 이적 이후에 9경기 동안 3.5면은 준수한 활약입니다. 신시내티에서 보였던 방어보다도 훨씬 더 낫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선발 장점도 몬타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빠따는 미러키가 우승한 이후에 지구 우승에 성공한 이후에 애리조나와의 시리즈에서 2안타, 12안타, 2안타 12안타를 치고도 패배를 했었고 어쨌든 지금 이 시리즈를 애리조나가 3번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태지만 애리조나가 동기보다 훨씬 세고 이기고는 있어. 그러니까 마운드보다는 빠따 힘으로 이겼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선발 차이라면 저는 오늘은 나는 애리조나 승은 못 볼 것 같아. 저는 미러키 승에다가 오바 정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는 여태 미러키를 눌러왔던 거는 순전히 빠따의 힘이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천사 경기. 사실 얘네들이 지금 최근 아마 열흘 사이? 그 정도 동안 6번을 만났거든요. 열흘 동안 한 6번 정도 만났거든요. 오늘까지 하면 총 7번 만난 거야. 원래 같은 지구면 한 시즌에 13번을 싸우게 돼 있어요. 원래 얘네들의 시리즈가 그러니까 7번을 하기 전에는 3대3이었거든요. 천사가 생각보다 잘 싸운 거야. 근데 그 이후로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는 이 휴스턴이 6전 전승입니다. 최근에 맞대결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고 전부 다 마헨에 성공을 했다.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이 막바지에도 지금 뭐 지구승도 3승만 더하면 되는 상태이고 내일은 사실 선발 구도는요 좀 애매하긴 해. 아리게티가 잘해. 내가 봤을 때는 잘하는데 가끔씩 진짜 못할 때가 있어요. 얘가 여기도 보면은 5경기 동안 1.95로 잘하고 삼진 개수도 엄청 났었는데 포스가 좋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신시내티에 만나가지고 1이닝도 못 버티고 9실점을 했다. 물론 그때도 수비를 좀 도움을 못 받았고 실책도 많았었고 약간 불운하긴 했지만 어쨌든 실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6.2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전부 다 잘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기본빵을 한다 이거야. 아마도 아리게티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루키 투수인데도 포스트 시즌 가면은 분명한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휴스턴 정도 되는 월드 시리즈 컨텐더 팀에 이런 좀 신인 선발 투수가 벌써 지금 136이닝이나 던졌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투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처음 선보였을 때보다도. 그래서 그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뭐 그리핀 캐닝은 방어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두 선수 간의 방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방울 차이보다 훨씬 더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리게티는 시즌 초반에 너무 얻어맞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상당히 방울이 괜찮죠. 8월 달에만 1.95 기록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일단 뭐 선발 차이도 저는 휴스턴이 좋다고 보고요. 뭐 빠따야. 사실 휴스턴이 몇 경기 동안 좋지 못했는데 다시 또 천사바이 시리즈 2경기 연속으로 14안타 3홈런, 20안타 3홈런 이런 식으로 그냥 뚜드러 패고 있어가지고 어지간해서는 흐름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휴스턴이 지금 시리즈 6연승 중에다가 전부 다 마연을 해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일이 양팀 간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인데 휴스턴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런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클리블랜드인데 클리블랜드가 저번에 한번 포드 시즌 진출 확정 지으면서 샴페인 파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짭이고 어제 이제 디비전 우승을 해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 우승을 확정 지어가지고 어제 샴페인 파티를 또 제대로 했거든요. 제가 몇 번 근데 미러키라든지 양키스 이런 애들이 지구 우승을 했을 때 다음 날에 좀 영향을 받을 만도 하다. 이건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런 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포스트시즌 진출을 막 자축하거나 그러면은 다음 날에 이렇게 선수단들이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클리블랜드는 저번에 그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한 다음에 바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별로 없긴 했었어요. 내일은 뭐 게비 윌리엄스가 나와가지고 선발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할만하겠고 근데 뭐 클리블랜드는 그건 있죠.
호세 라미레즈가 지금 40, 40에 도전을 하고 있다. 오타니가 50, 50에 성공을 해가지고 약간은 좀 이게 빛이 바랜 감은 있는데 40, 40 역시 메이저리그 역사상 별로 없는 기록이거든요. 홈런을 3개만 더 치면 돼. 6경기 동안. 뭐 그런 뭐 동기부여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세인트루이스의 색깔 역시 잘 못 치는데 까다로운 팀이다. 포스틴도 못 나갔지만은 클리블랜드 일단은 뭐 불펜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빠따는 뭐 옛날보단 좋기는 한데 애매하다 뭐 이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이길 때도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이기는데 요즘에 한 7경기 동안 6승 1패를 달리다가 어제도 한 점 차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구 우승 확정을 지었는데 그냥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할게요. 뭐 클리블랜드가 이런 지구 우승 이후에 풀어지는 감이 있을지 그것도 애매한 것 같고 내일도 뭐 팔란테가 요즘에 흔들리긴 하는데 직전 경기 또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도 경쟁력이 없고 도망갈게요.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컵스 대 워싱턴 경기. 자, 이거는 원래 시즌 막바지 때 제이크 어빈이 별로 못했거든요. 여기 보면 7경기 동안 7.17이었다. 피홈런이 9방이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깎아내렸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갈 길이 바쁜 애틀랜타를 상대로 6이닝 실점으로 잘하더니 다음 경기 또 더 갈 길이 바쁜 매치를 7.1이닝 실점으로 굉장히 잘했거든요. 시즌 막바지 때 이 어빈이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그 매치나 애틀랜타나 둘 다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바쁜데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어빈이 한참 못하다가 요즘에 잘한다는 점 이런 게 보이고 반면에 이마나가는 최근 6경기 동안 굉장합니다. 6경기 동안 전부 다 잘했어요. 이 중에 7이닝을 먹은 경기가 3번이나 되고 직전 경기는 삼진을 11개 잡았었죠. 늘 말하지만은 이마나가는 피홈런만 문제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제구도 훌륭하고 삼진 잡는 능력도 나쁘지 않고 기본적인 방어이 매우 훌륭합니다. 좀 이제 내구성도 나쁘진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부터 14승에다가 3점대 방어 오늘 잘하면 2점대로 갈 수도 있죠. 제가 이마나가도 2점대와 3점대에서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사투를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잘하면 2점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두 투수 모두 다 요즘에 컨디션은 좋아 보여. 그거는 맞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컵스는 한참 빠다가 좋았다가 최근 2경기 동안 6안타 2안타에 그쳤고 워싱턴은 한참 못 치다가 요즘에 3경기 사이에 컵스와의 시리즈에서 13안타, 5안타, 12안타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빠따 분위기는 컵스보다도 워싱턴이 조금이나마 나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마나가를 공략하려면은 홈런이 정답이다. 근데 요즘에 워싱턴 막 홈런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6경기 동안 홈런이 3방밖에 없어가지고 언더 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원래 이마나가 경기 때 특히 이게 7.5개점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상대인 어빈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8.5를 줬다. 그러면 저는 언더 가는 게 좀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승패보다는.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 지금 시애틀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5위인데 디트로이트랑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미네소타까지도 잘하면 잡을만 해요. 근데 이제 타이브레이커가 전부 좀 밀리는 감이 있어서 그렇지 최근에 마지막에 좀 힘을 내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근데 내일 나오는 브라이언 우가 원래 좋았었어요. 지금 방어도 괜찮고 이런데 요즘에 한 4경기 동안 5.96에다가 피홈런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이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반대로 원래 히니 같은 경우 제가 히니는 그 홈이랑 원정 성적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홈에서는 꾸준하게 좀 잘했었고 원정에서는 좀 별로 못했다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별로 그런 것도 없어 보여. 잘 최근 5경기는 뭐 2.42 정도에다가 삼진 잘 잡고 피홈런 많이 안 주고 그냥 좋은 모습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는 투수상으로의 격차는 많이는 안 날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빠따상으로는 물론 시애틀의 빠따를 고평가할 건 없는데 마침 요즘에 훌리오 로드리게즈가 터지면서 막바지에 시애틀의 로이드가 또 대단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보인다. 시애틀이 저는 어지간해서는 좀 가져갈 만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브라이언 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시애틀 승과 오바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그냥 오바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불펜 소모도 많았던 것도 그렇고 오바 쪽으로 볼게요. 아무래도 히니가 선발상의 우세는 진짜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시애틀 승도 나쁘지는 않은데 시애틀 승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클 대 양키스 이 경기는 뭐 별로 긴 생각은 안 했습니다. 둘 다 뭐 시즌이 끝났어요. 양키스는 이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로 확정을 지었고 포스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루이스 힐이 올 시즌에 한창 잘하다가 또 막 한 번씩 나락을 가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요즘에 복귀하면서 3경기 동안은 뭐 이렇습니다. 16경기 동안 자책점은 2점밖에 없었었고 방어를 좋고요.
뭐 삼진 여전히 잘 잡고 있고 볼넷 많이 주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좀 뭐 봐줄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볼넷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삼진 능력 같은 스토프 능력 같은 상대를 제압하는 피칭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보이고 원래 에스테스는 제가 홈이랑 원정 차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2.74 원정 7.04입니다. 오늘도 홈이기 때문에 조금은 에스테스를 올려칠만도 하다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8경기 동안 꾸준히 잘해왔다고 했어. 근데 직전 컵스전에서 1이닝 만에 6실점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또 홈에서 시애틀한테 4이닝 4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홈에서의 강점도 잃어버리고 최근에 좋았던 흐름도 직전 경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발 차에도 양키스가 확실히 우위고 바다적으로는 사실 양키스를 꾸준하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요즘에 오클랜드도 별로 못하기도 하고 양키스는 직전 경기 뭐 14안타 3홈런 이렇게 쳐주면서 포스트 시즌에 대한 슬슬 이렇게 바다 가면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보이긴 보여.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터질 구석도 양키스가 많고 오클랜드가 홈런의 팀이긴 한데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홈런 생산력이 좋거든요. 올 시즌 193개 중에 원정에서 107개 홈에서는 86개 이런 식으로 거의 한 20개가량 홈에서는 홈런이 적어지는 면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좀 큰 거 한 방의 변수 그런 것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양키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저스 대 콜로라도입니다. 어제 제대로 뒤통수를 쳤던 다저스인데 근데 뭐 어제는 좀 변명을 하자면 심판이 장난들도 좀 많이 있었고 심판이 너무 이게 콜도 그지같이 했고요. 뭐 다저스 빠따가 못한 건 맞습니다만은 내일도 뭐 야마모토 대 센자텔라 둘 다 사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일도 아마 두 선수 모두 다 긴 이닝을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야마모토는 지금 복귀하고 2경기 동안 전부 4이닝만 가져왔는데 첫 경기 때는 59구, 두 번째 경기 때는 72구 이렇게 던지면서 다저스가 아마 포스트 시즌에 간다면은 저는 야마모토를 아마 선발로 쓸 것 같거든요. 슬슬 이제 투구수를 늘려나가지 않을까. 뭐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야마모토가 아무래도 다저스라는 거대한 팬층을 가진 구단이기 때문에 뭔가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어. 근데 그냥 이 선수 이름 가려놓고 성적만 보면은 훌륭하거든요. 지금 뭐 82이닝 동안 피홈런도 6개밖에 없고 볼넷 19개, 삼진 95개, 방어 2.2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놓고 보면 야마모토는 좀 돈을 많이 받고 이래서 그렇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사실 활약 자체는 데뷔 시즌 치고는 나쁜 건 아니다. 부상이 많고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내일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변수긴 한데 그래도 센자텔라보다는 좋은 활약을 해줄 게 좀 보여요. 저는 뭐 몇 번 말했지만 센자텔라는 한 3, 4년 전쯤에 프리랜드라든지 이제 걔 누구냐 헤르만 마르케즈 얘네들과 같이 콜로라도 로테이션을 오랫동안 돌았는데 가끔 잘하지 대부분은 별로 못해요. 복귀한 지도 한 경기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이제 한 1년 만에 복귀를 한 셈이었거든요. 복귀 전부터 3이닝 동안 2실점 1홈런 맞고 다행히 이 경기는 애리조나도 별로 못 치는 바람에 콜로라도가 가져갔어요. 3대2 정도로. 상대가 별로 못 쳐서 그랬는데 아마 내일도 센자텔라가 역시 많이 던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양팀 다 지금 불펜 소모도 꽤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선발도 야마모토가 길게는 안 던지더라도 둘 다 조금 우위라고 봐야 되고 빠자상으로는 사실 다저스를 계속 좋게 봤었어요. 어제도. 어제는 다저스가 별로 못 치고 콜로라도가 홈런도 쳐주고 하는 바람에 오바가 났지만은 8.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이렇게 오바가 많다. 특히 다저스는 최근 10경기 중에 오바가 9번이나 있는데 8.5 기준으로는 8번 연속으로 오바를 달리고 있다. 이런 거 보이고 콜로라도 역시 오늘 원정이지만은 최근 10경기 중에 오바가 7번이나 된다. 지금 다저스와의 시리즈 내내 전부 다 오바가 뜨고 있거든요. 뭐 쿠어스도 쿠어스지만은 다저스 스타디움 역시 홈런도 잘 터지고 꽤나 타자친화적인 구장이에요. 내일은 뭐 다저스가 우한 상대로 오면서 낮 경기 때 평소보다 빠따가 더 잘 친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요즘에 다저스의 빠따가 상승세기도 하고 저는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오늘이랑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대 화싹 경기. 뭐 요즘에 다르비슈가 원래 부상자 명단 가기 전에도 활약이 괜찮았었거든요. 갔다 와서 복귀하면서 3경기 동안 뭐 이닝은 별로 못 먹었지만은 뭐 3.29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직전 경기는 6이닝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샌디에고가 포스트시즌을 간다면 다르비슈 역시 아마 선발 로테이션에 들겠죠. 요즘에 특히 투구수를 늘려나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뭐 상대인 화싹은 버크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아마 긴 이닝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직전 경기에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긴 했는데 아마 긴 이닝은 못 먹을 것 같고 저는 매번 말합니다. 화싹의 올 시즌 현황 올 시즌에만 구단 역사상 최다패를 기록을 갱신을 했다. 최다 연패 기록을 2번이나 갈아 끼웠다. 그리고 지금 119패인데 메이저리그 이제 라이브 볼 시대 이후에 그 뭐 승률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가장 많은 패배를 했던 팀이 이제 1962년에 매치인가 그래요. 120패인데 화싹은 남은 이제 한 7경기 동안 2패만 더하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팀이 된다. 이런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화싹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그 뭐 라이브 시대 이후에 최악의 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똥꼬쇼를 펼칠 거다. 그 결과로 막 2승까지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또 4연패입니다. 그 기간 동안 또 6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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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고 화싹이 이런 멍해를 쓰고 싶지 않은 건 알겠어. 최악의 팀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는 없다. 그건 알겠는데 뜻대로 안 돼요. 내일도 뭐 샌디에고 정도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체급상으로 화싹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르비슈 요즘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구속 이런 투구수 늘려가면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샌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 뭐 달빛이 흔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지간해서는 샌디 사이드로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뭐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 있어. 다르비슈가 이상하게 화싹이들한테 너무 약하네. 31타석밖에 상대를 안 하긴 했는데 피안타율이 4할 1푼 9리에요. 뭐 본래 많이 안 주고 피안타율 대비 장타율은 적긴 했다 이런 건 있는데 이게 조금 걱정이기는 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샌디 사이드로 보긴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다르비슈의 화싹전에 안 좋은 모습 이런 거 생각한다면 오바도 못 볼 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바보다는 그냥 샌디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드네요. 올 시즌에 여러 번 봤겠지만 샌디에고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장담하진 못해.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매츠 대 필라델피아.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갈 이유는 없긴 하거든요. 글쎄 매츠가 갈 길이 바쁘다는 소리는 제가 계속 했습니다. 지금 내셔널리그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애틀랜타의 추격을 받고 있다. 갈 길이 바쁜 건 맞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이미 뭐 지구 우승 확정했고 이래가지고 지구 우승 확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 지어가지고 필라델피아는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매츠가 갈 길이 바쁜데 내일 뭐 타일러 맥일이 나온다. 사실 뭐 이런 방어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복귀하고 나서 4경기 동안 1점대 방어에다가 좋은 모습이 있는 건 맞아. 맥일이 요즘에 상태가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내일 휠러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휠러 최근 9경기 동안 1.71에다가 가끔 진짜 한번 털리는 거 말고 그 외에는 사실 지금 세일이 아니었으면 사이영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휠러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어. 한창 얘가 이제 잘할 때 맨날 이제 사이영 한 2등 3등 주자였거든요. 근데 그 위에 뭐 작년에는 스넬이 있었고 그전에는 슈어저가 계속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울했어 맨날. 맨날 한 사이영 이제 포디움에는 드는데 정작 사이영 1위는 못해본 그런 투수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명예 사이영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너무 불쌍하다. 매년 이제 WAR 같은 거, 윈스 어버브 리플레이스먼트 뭐 이런 것들은 투수로서 진짜 높고 그런데 참 운이 안 따라요. 그만큼 활약상은 끝내준다. 올 시즌도 세일이 없었으면 사이영이다. 뭐 그런 수준인데 이러다 보니까 매치가 아무리 갈 길이 바쁘더라도 휠러를 뜨는 거는 저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휠러가 옛날에 매치에서 소속이었어.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매치 스타디움에 방문하고 뭐 이런 셈인데 매치가 정말 갈 길이 바쁜데 이 휠러를 뚫긴 나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냥 이건 솔직히 말해서 배팅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매치 정말 갈 길이 바쁘고 매길 못하지 않고 근데 이 와중에 필라델피아에서 휠러를 만난다. 물론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빠따가 오락가락해요. 잘 치다가도 못 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지지난 경기 17안타를 쳤는데 어제는 또 4안타에 그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빠따를 가늠하기가 정말 힘들긴 해요. 매치도 제가 여러 번 피트 알론소가 OPS 0.8에 복귀를 했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다른 거보다 내일 이제 매치가 상대해야 될 선수가 휠러라는 점 이게 제일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냥 배팅 안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필라승에다가 오바 뭐 이렇게 보고는 있네요.